마지막 남은 서울 땅 완전히 뒤바뀐다라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서남권이라는 게 사실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동북권, 서북권, 그다음에 서남권 여기가 이제 약간 조금 소외되는데 이 서남권은 뭐 그 중에서도 약간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뭐 좀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쪽이 가장 좀 낙후돼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격 같은 거에서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서남권이 이제 여기입니다.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 구로, 금천, 관악인데 물론 이제 영등포구랑 양천구는 비싸요. 여기 목동 있고 여의도 있으니까 이제 비싸잖아요. 동작도 요즘 많이 오르긴 했지만 강서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서울에서는 약간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내가 여기 한번 개발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한번 그 승부수를 한번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서남권을 개발을 할 거냐? 이걸 제가 오늘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서남권 대개조 구상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서남권이 지금 약간 좀 많이 노후화가 돼 있고 낙후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그래가지고 400% 준다. 한마디로 400% 줘가지고 최대한 높게 크게 짓게 할 테니까 지금 여기가 좀 녹지도 조금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제 좀 최대한 좀 챙겨보겠다. 그리고 이제 김포공항도 서울 김포공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여기도 조금 뭔가 좀 늘려보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약간 녹지를 많이 좀 만들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공단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단 같은 것들을 좀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동네 약간 좀 낙후돼 있고 노후화되어 있는 것들을 싹 바꾸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 서울도시 기본계획 204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 있는 분들은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 투자하실 분들은 서울 2040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은데 여기에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도 이 용산하고 이 서남부를 이어가지고 국제 경쟁 혁신 축 해서 여기 도심들을 잇는 도심과 이제 부도심, 이제 광역 중심 이런 것들이 있는 요 벨트를 만들겠다고 했었던 게 있습니다. 이 김포공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약간 살 조금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 서남권은 이 여의도 영등포가 있고요. 가산 대림, 그리고 이제 마곡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약간 그 직장이 있고 그 곳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 이제 배후 단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남부럽지 않은 곳입니다. 도심이니까. 여의도라는 큰 도심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들이 사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낙후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 서남권 하면은 이제 구로공단을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젊은 분들은 구로공단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이 구로공단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한국 최초의 수출 산업단지,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1967년에 준공이 됐는데 1967년이면 언제입니까? 이게 그 6.25 끝나고 뭐 그렇게 오래 안 된 시절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못 살 때인데 이때 한번 공단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한번 제조업 해가지고 수출해보자 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공단에서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여기가 그냥 다 논밭이었어요. 논밭이었던 데를 대규모 공단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곡에 가보신 분들은 마곡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마곡은 그냥 논밭이었다. 비닐하우스 있고 이제 논밭이 있고 이랬는데 저보다 더 어릴 때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구로공단도 논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서울 한복판인데 구로만 해도 서울 한복판에 공장지대가 있었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했냐면 10년마다 인구가 2배씩 늘어. 1960년만 하더라도 인구가 240만이었는데 540만이 된 다음에 800만이 되고 1000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만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원래 생각보다 작은 도시였는데 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대도시로 빠르게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울이 계속 커집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이 사대문에다가 뭐 용산 정도겠죠. 여기만 이제 서울이었는데 36년, 49년 하면서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63년도에 이제 강남 개발하면서 영등포 그리고 이제 뭐 강남이 이제 영동이라고 했죠. 영등포의 동쪽이라서 영동이라고 불렀는데 강남, 강동 이런 데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년 초만 하더라도 사실 뭐 구로공단 이런 데들은 이제 시골 농촌 수준이었다고 보셔도 뭐 무방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들만 하더라도 이 일자리를 위해 가지고 서울로 상경하는 그 이촌 향도의 시절이었는데 요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공장에서 막 일도 하고 그리고 이 인근에서 이제 뭐 자영업도 하고 하면서 돈을 벌었던 때가 고작 이제 한 4, 5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80년대 구로공단 모습의 사진인데 이때만 해도 이제 공장이 이제 빼곡하게 들어섰죠. 그렇지만 이제 고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공장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제조업도 하고 처음에는 뭐 이제 간단한 거 이제 봉제 공장 같은 것들 하다가 나중에는 뭐 물건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겠죠.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죠. 그러면서 이제 1990년, 2000년 들어가면서 이제 공장이라는 거, 공단이라는 게 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좀 변화를 일으키는데 지금 가면 사실 이 사진보다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이제 디지털 단지로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더 이상 이제 공단이 아니다. 여기는 이제 디지털 단지 벤처 기업들을 이제 키우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확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각종 세금 혜택도 주고 하면서 그 벤처를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196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계, 전기, 전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던 데가 이제 구로공단이었는데 2000년 들어가지고 이제 쭉쭉쭉쭉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이제 2010년 들어서는 이제 비제조 한마디로 이제 IT, 벤처, 정보통신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어떤 공단의 느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뽀로로 있죠. 우리 아이들의 대통령 이제 뽀로로가 여기서 회사가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뽀로로도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60년에 걸쳐서 여기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여기가 어쨌든 낙후된 지역들이 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좀 땅값도 싸고 그러니까 좀 가격도 쌉니다. 전체적으로 임대료도 좀 싸고 그리고 나름 또 직장이 좀 탄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층들이 주변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지금 1인 가구 중에서 이제 젊은 25, 34의 1인 가구를 보면은 서남부에 많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좀 쌉니다. 2호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청년층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뭔가 공단으로 좀 낙후도 돼 있고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개발을 해가지고 서울의 경쟁력을 한번 높여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가 아직 과거의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지적 편집도인데 이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이 뭐 준공업 지역, 뭐 공업 지역 이런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부터 공단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공장지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낙후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공업 지역들은 또 규제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상대적으로 저가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막 개발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뭔가 돈을 투자하기에는 다른 데 하는 게 나으니까 개발 동력도 좀 약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서울시 자체에서 한번 여기다가 한번 힘을 한번 불어 넣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지가 좋거든요. 이 도심지를 갈 수 있습니다. 이 서울 광화문도 갈 수 있고 여의도도 갈 수 있고 지금 2호선, 7호선, 9호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도 좋고 입지도 좋은데 낙후된 거 하나 말고는 단점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로 생각하면 사실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건 약간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서남권 대개조 프로젝트는 10년 이상을 두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여기가 개발이 되긴 될 것이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을 투자하기보다는 사실상 상업용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곳이라고 봅니다. 뭐 건물을 산다던가 아니면 교통 호재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지를 사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서울 5개 생활권 및 신규 상업지역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서울이 생각보다 이 상업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도시를 약간 고밀화 개발을 잘 못합니다. 테헤란로나 뭐 이런 데 아니면 뭐 명동 이런 데만 조금 상업지역들이 많이 있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서남부랑 동북부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남권, 동북권에 상업지역을 많이 늘리겠다는 게 또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일반 주거지역, 뭐 공업지역 이런 곳들이 상업지역으로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장기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기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여기 온수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7호선 타고 가시는 분들 그리고 1호선 타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 온수역 나가면은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이 온수 산업단지의 한 절반이 서울이고 나머지가 여기 부천일 거예요. 근데 이 산업단지도 지금 개발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고도 제한이 있대요. 그래서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낮은 공장지대인데 이런 것들도 고도 제한을 좀 폐지하고 좀 오피스 건물들 좀
좀 지으면서 좀 고밀화를 하겠다는 뭐 이런 계획들도 이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런 거는 규제를 풀어주기만 하면 사실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겠죠. 더블 역세권이니까. 이 주변 지역이 사실 지금 집값이 아주 비싼 지역들도 아니에요. 30평 아파트가 한 6억 안팎 정도로 지금 뭐 물론 날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 개발되고 그럼 주변 여건들 좀 좋아지고 역도 더블 역세권이고 하면은 여러모로 뭐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거기다가 지금 이 금천 쪽에 보면은 공군 부대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네이버 지도에서 안 보이는데 이 공군 부대를 개발하려고 옛날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뭐 개발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조감도가 지금 나왔는데 뭐 여기에 군부대를 뭐 일부 건물에 몰아넣고 나머지는 뭐 이제 오피스 건물 주상복합 뭐 이런 것도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국방부랑 협의를 잘 해야 되는데 이 공군 부대가 지금까지 뭐 안 됐던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쉬운가는 좀 별개 얘기인데 어쨌든 뭐 구가 아니라 이제 시 차원에서 이제 뭐 한다면은 뭐 다른 곳으로 뭐 빅딜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여러분들 그 문래동이라고 아세요? 문래동이라고 나름 이 서남부권에는 약간 성수동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건물도 꽤 많이들 사신 분들 많고 그리고 이쪽이 그 공장지대 그러니까 성수동에도 약간 이런 낙후된 공장지대에서 이제 커피숍 같은 것들이 막 생기고 하면서 좀 힙한 핫플레이스로 좀 바뀌었던 것처럼 이게 영등포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등포 문래동도 커피 마시고 이런 약간 그 힙한 곳들은 뭐 나름 좋아졌지만 여전히 지금도 사실 되게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인데 야 이런 동네가 지금도 있나 할 정도로 이 영등포도 많이 좀 낙후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이제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250%에서 한 400% 정도로 이제 늘려주면 이거는 이제 여의도 사진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의도처럼 이제 고밀도로 올리고 남는 공간을 녹지 공간으로 좀 만들면서 최대한 이제 도시 안에 녹지 비율도 좀 높이겠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역세권 위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서남부에 역세권이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9호선도 지나가고 7호선도 지나가고 뭐 1호선도 많죠. 거기다 뭐 2호선도 있기 때문에 뭐 황금 노선들은 다 지나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세권 위주로 좀 고밀도 개발을 하고 이러면서 좀 뭔가 드라이브를 좀 걸려면 걸 수도 있다. 거기다 뭐 서울대 앞에다가 뭐 벤처 창업 클러스터 같은 걸 뭐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들도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김포공항도 서울 김포공항으로 이름을 좀 바꾸고 뭐 노선도 조금 더 많이 늘리고 하면서 약간 조금 인프라를 좀 개선을 시키겠다. 뭐 이런 계획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될까? 이게 보면은 24년에 이제 계획을 세우고 25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26년쯤 이제 계획을 이제 완성을 한 다음에 27년에 이제 착공을 하는 건데 오세훈 시장 임기가 이제 2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6년까지 최대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후임이 누가 될지 아니면 뭐 다시 재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임기까지 최대한 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하겠다라는 건데 뭐 어쨌든 뭐 의지가 강하다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규제 푸는 거는 이제 시장 권한으로 가능한 거니까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뭐 그런 개발 계획 말고도 뭐 이런 그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청계천처럼 이 봉천천이라고 보라매 공원 쪽 앞에 보면은 있어요. 여기 이제 도로가 하나 이렇게 크게 있는데 여기 롯데 건물 있죠. 여기도 이제 뭐 청계천처럼 이제 복개를 하겠다. 뭐 이런 프로젝트도 있는 거 보면은 이쪽 지역을 나름 좀 이제 핫플레이스도 좀 만들고 그리고 이제 살고 싶은 동네로 좀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거 환경도 좀 개선하고 이쪽을 이제 3도심 접근 가능한 일종의 이제 좀 선호 지역으로 바꿔보려는 그런 계획이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기적으로 바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한 10년 장기 프로젝트 정도로 생각하시고 뭐 여유가 많이 있으시면은 한 10년 묻어두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그 정도의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개발되는 거 지켜본 다음에 실제 막 착공하고 할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